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과 3급의 공통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사 면접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1차 필기시험 합격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차 면접 시험에 합격하시면 연수를 통해서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청소년 상담사 면접은 올해 2016년에 이례적으로 2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서는 10월 달에 2017년부터서는 10월 달에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치러진다. 한 번 치러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번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 상담사 면접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면접 시험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면접을 잘하기 위한 10계명, 그리고 우리 청소년 상담사의 면접 팁이 있습니다. 상황과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2016년 청소년 상담사 면접 가이드라고 하는 나눔 CPS의 출간 교재,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턱대고 공부하는 것보다 좀 알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 상담사의 면접의 어떤 평정 항목이 있는데요. 그 평정 항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면접 시험의 개요를 좀 보시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청소년 상담사 면접에서는 청소년 상담의 정책, 그 다음에 전달 체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법률에서 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차에서 이미 패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명 전공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면접에 대한 족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이 최근에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2개 있는데요. 이슈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겠죠. 최근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아동학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동학대의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뉴스를 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동의 성폭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잘 출제되는 시사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가기 전에 사례가 적혀있는 A4 용지 한 장을 읽게 됩니다. 그 사례는 무작위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시험장에 들어갈 때,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례를 5분 정도 숙지하고 필기도구는 갖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것은 면접 도우미에게 제출하고 A4 용지 제출하고 들어가서 그 사례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 적용에 대한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면접 가이드에 속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목차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강의 그리고 교재 이렇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면접 시험의 개요 좀 편한 마음으로 보시죠. 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지식과 양 또는 질은 저울질할 수 있어도 그 지식 그대로 직무에 활용된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필기시험이 면제된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자의 인성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해서 잠재적인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사고력 등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수단이 바로 면접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은 최종적으로 응시자의 인성에서부터 지식 정도 등을 알아보는 구술시험이면서 인물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답변 요령은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고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혹시 청소년 동반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면접위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응시자들이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해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사가 어떠한 업무를 하느냐, 그리고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이러한 분야,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 이러한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업무는 무엇인지,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 등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두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무작정 답변하기보다는 예상 답변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된다. 이 답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면접위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 핵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단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원고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말씀하시는 연습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영상을 보시고 독학할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실전 연습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룹 스터디가 가장 좋습니다. 그룹 스터디는 4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위원은 3명으로 세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명이 면접자이는 게 좋겠죠. 3대1로 하셔도 되고 2대2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단독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연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혼자 답변하는 연습을,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고 혼자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스터디는 적으면 4명, 많으면 6명까지 짝을 지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면접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면접 개요하고 면접 시험의 향후 일정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건 교재를 좀 봐주시고요. 이 교재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수 기간은 올해 이제 2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14회와 15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4회 시험에 응시하고 이 영상을 보실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은 15회까지 연장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면접 시험에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은 14회는 6월 11일 토요일부터 6월 12일 일요일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15회는 이제 12월 17일에서 1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시험이죠. 하반기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12월 17일, 18일 날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접이 2번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와 있죠. 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거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0시간의 연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7월 6일 날 14회는 7월 6일 날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12월 28일 연말이 되겠네요. 그때 15회 시험에 이 면접시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그때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기분 좋은 연말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연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연수를 마친 자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시험의 평가 항목과 합격 기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한 항목의 총점이 5점입니다. 그러면 5, 25, 25점이 되는 거죠. 25점에서 이 면접위원당 15점 이상을 맞으시면 됩니다. 15점 이상을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5점 이상을 맞았어도 과반수 이상, 면접위원회 과반수는 3분이시기 때문에 1.5면 2분이 되는 거죠. 2분이 어떤 평정 항목에 1점을 줬다. 과반수가 어느 하나 평가 사항에 1점으로 평정하면은 이 평정 접수 합계 15점을 넘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 처리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두절미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안 하면 1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점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평가 항목 5가지가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점씩은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반 2.5점이니까 거기서 과반을 넘는 3점 이상을 맞으면 3, 5, 15, 15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과 정신 자세가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사명감, 지도 철학,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 지식과 수련의 정도가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 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전문 지식,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구술로 측정하게 됩니다. A. 품행 성실성이 있습니다. 사용 용어가 적정한가, 그 다음에 자질 및 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있는데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답변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인가, 논리적인 의사표현 능력은 있는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청소년 상담 능력이라든지 긴급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이나 대처 능력이라든지 개인의 역량 강화나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포부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자 결정에 대해서는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는 되셨죠? 자, 평가 항목, 평정 항목이 5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동영상으로 학습해 나갑니다. 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사 이슈까지 쭉 정리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상황에 대해서 좀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면접을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수험번호에 맞게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수험번호가 쭉 적어져 있거든요. 교실에 그냥 무작위로 앉아 계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면접 도우미가 들어오십니다.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수험번호 순서대로 앞으로 나가 자신이 직접 면접 번호표를 무작위로 뽑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의 순서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뽑는 그 제비가 있어요. 번호 1, 2, 3, 4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써져 있는데 그 번호에 맞추어서 순서가 정해지게 되고 면접 고사실도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면접이 이루어지는 고사실에는 자신이 뽑은 순서대로 3인 1개조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3분 정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결시생이 있으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2명 내지 3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면접위원은 3명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자, 3분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부터 물어볼 수도 있고 이쪽부터 물어볼 수도 있고 가운데부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면접위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소개 질문을 하는 면접위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질문 중간에 많지는 않지만 자기소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면접위원이 질문 던질 수도 있고 안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며 이 사람의 인성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를 통해서 간단히 판단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연습은 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연습을 안 하면 자기소개 처음부터서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다 낭패 보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좋아요. 질문의 형태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후속 질문, 일명 꼬리 질문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질문 던져서 바로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요. 대개 보면 하나의 질문에서 답변이 이제 여러분 답변이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접위원 그분이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어요. 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후속 질문은 여러분들이 면접 스터디 연습을 하실 때 후속 질문 던지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질문 던졌다. 그리고 답변해 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는 꼬리 질문을 던져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스터디 그룹을 짜면은 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장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응시자는 앞 응시자의 질문을 재차 받을 수도 있겠죠. 전혀 다른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 옆에 있는 분이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답변이 좀 미숙하거나 잘 못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게 떨어질 수 있어요. 질문이. 아셨죠? 물론 앞에서 답을 잘 하셨어도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잘 못했을 경우에 나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속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답변을 잘 할 수도 있잖아요. 답변을 잘했으면 저는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7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입실할 때, 퇴실할 때 밝은 미소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목례 잊지 않은 게 좋아요. 첫인상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실문을 이제 교실인데요. 교실문을 들어갈 때 면접위원들이 안 보시는 분도 있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가볍게 목례하시고요. 밝은 미소로 목례하시고 앉으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퇴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고했습니다 라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는 하급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서 나오실 때 문 열고 나갈 때 다시 돌아서 목례 가볍게 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나갈 때도 여러분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A가 있는 사람이구나. 면접 항목에 그거 있어요. A성이 있어요. A성. A.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조금 소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질문의 형태는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전공 지식의 정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공 지식이 너무 넓어요. 폭넓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십니까? 왜 청소년 상담사를 도전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장점. 자,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2개 정도 준비하고 가시죠. 그 다음에 청소년 청소년 상담사죠. 오탈자네요. 청소년 상담사가 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자신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요구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뭘까요? 포부가 되는 거예요. 그 포부를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동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장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난 후에 계획, 즉 포부 이런 것들을 인성 질문이라 하거든요. 되게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의 단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하나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면접위원들이 이 사람은 상담사가 될 수 없겠네.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상담사가 공감 능력 떨어지면 안 되죠. 따라서 이러한 단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 조금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단점을 찾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물어보는 면접위원도 있었습니다. 자, 면접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고득점 면접 10개명을 보겠습니다. 고득점 면접 10개명은 제가 한 10가지 정도 잡아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면접의 어떤 상황을 앞에서 봤다면 여기에서는 면접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고득점 면접의 10개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연습을 30초 정도가 좋아요. 1분은 좀 길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니까 1분 정도보다는 30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초에 자기 자신을 피력할 수 있는 것. 단점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것들을 피력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관심 분야와 장점이 부각되게 하라. 자기소개는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을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기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근면하게 노력했던 김아무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먼저 소론을 딱 잡고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라 그 말입니다. 자, 유행어나 화려한 수사하고 남발한 것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2갈식의 표현이 좋다. 2번째.
자, 어떤 사람이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논리성 있게 보이는 거예요. 부연 설명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올바른 경어를 사용해라. 유행어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외래어, 유행어 이런 것보다는 바로 올바른 경어를 쓰고요. 외래어를 또 남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래어를 많이 쓰면은 면접위원들이 조금 들을 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뭐 영어 원문이라든지 외래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한국어를 쓰시면서 경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올바른 경어를 사용해라.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면접위원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 요지를 파악해라.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면 떨려요. 떨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접위원의 이야기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려서 면접위원님의 질문을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았는데 거기서 답하면 동문서답이 되면 이게 감점의 요인이 되거든요. 자,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질문 요지를 이해하고 질문 요지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답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답을 잘못했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완된 상태에서 릴렉스한 상태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라. 상황에 맞는 유머,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러한 유머들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다소 딱딱한 주제의 질문이라면 에피소드를 첨가해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오셨고 또 부모님이면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어요.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면접위원들은. 그래서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가? 너무 추상적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인데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저희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면접위원들에게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 했고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잘못된 버릇은 금물이며 자신을 재점검하라 라고 했습니다. 면접위원을 불쾌하게 하는 의사 전달이나 너무 큰 소리나 빠른 말투나 불안정한 시선이나 자신도 모르는 버릇 등에 주의하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 바디랭귀지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손을 많이 쓰는 것은 앞에서 볼 때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떤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면접장에서 그러지 않겠지만 양반 자세 뭐 이렇게 있죠. 다리 꼬는 자세로 앉은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금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사 전달을 할 때 있어서 차분하게 면접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의 말을 따라올 수 있게 속도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빠르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하면서 먼저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말하고 토갈식으로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당 이야기할 때 되게 뭐 30초 정도 이야기한다. 그러면 상당히 긴 거거든요. 그건 너무 길고요. 질문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10초에서 20초 사이 그 내용의 답변 정도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후속 질문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한 2문장 정도 부연 설명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아까 같은 경험담이나 에피소드는 좀 길어질 수 있겠죠. 그거는 뭐 30초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30초를 넘어가는 답변은 좀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면접 가이드북에 있는 예상 답변이 있지만 거기에는 좀 풍성한 것을 좀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말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압축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 의사 전달이 빨라지지 않고요. 불안정한 시선, 우리가 이제 시선이라고 해서 눈동자인데 눈동자를 아래로 본다든지 위에 천정을 본다든지
또 옆에를 응시하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요. 면접위원회 될 수 있으면 인중 쪽을 보시고요. 인중 쪽을 아이 컨택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정이 되어 있구나라고 면접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놓으세요. 6번은 중요합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 그 다음에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서 100%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문장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청소년 상담사 업무 등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두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면접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청소년 관련 법률,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뭐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겠죠. 청소년 상담사 면접은 100% 합격이란 게 없습니다. 이 떨어뜨리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청소년 상담사의 정책이나 법률을 잘 몰랐다? 그럼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잘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동기라든지 장점이라든지 포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불합격자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확실히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청소년 분야 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두면 어떤 질문에도 즉석에서 응용해서 답변하기 쉬울 겁니다. 자, 7번째 내용까지 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이 정책과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면접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 후기를 받아요. 시험 후기를 받는데 이게 좀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안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책과 제도를 많이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물어본 사람이 훨씬 불리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 물어본 사람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면접 시험이란 게 어느 시험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좀 속된 말로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면접관들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면접관들이 좀 딱딱하거나 전공적인 지식을 많이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희망사항으로 갖고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실에. 그런데 이것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관을 만날지, 어떤 질문을 만날지는 그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감각을 익히라. 자, 5명 정도의 면접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빈출 면접 질문과 최근 시사 이슈, 세월호 사건, 합격 급식, 그 다음에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아동학대. 세월호 사건은 청소년과 직결되는 거예요. 안상 단원고 학생들의 내용이고요.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그 충격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큰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과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비리 있었죠. 조금 이제 얼마 전 이야기지만 학교 급식의 비리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청소년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과 인성 관련 질문지를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스터디 그룹을 할 때 여기 안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돼요. 뒤에 부록에 보면 예상 질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원고를 작성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명이나 6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분담하세요. 분담해서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개별적인 연습을 하고 만나서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오는 태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인사하는 법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앉는 자세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밝은 미소, 표정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점수에 반영될 수가 있고요. 청소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면접위원에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너무 지식적인 답변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잘 성장시키면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까지 했고요. 마지막 10번째 들어갑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면접위원의 말을 성실하게 들으며 경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력을 물어보는 분도 있거든요. 거기 면접 항목에 보면 수련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경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성공적인 대안은 말하기가 30%고 경청이 70%라고 하듯이 면접위원의 말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은 자신이 많은 말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면접위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 컨택, 고개 끄덕임 이런 기본적인 겁니다. 자신의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 등에 있어 거짓말을 하면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거짓말을 더하게 돼서 일관성이 없어지고 이것은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짓은 말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서 면접 시험에서 자기가 무슨 학과를 나왔다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를 전공했다, 교육학을 전공했다, 상담을 전공했다, 복지를 전공했다, 아동학을 전공했다, 청소년학을 전공했다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면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무슨 전공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에 대한 것은 조금 표현하지 마시고 금물입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와는 아닌 다른 이야기들은 충분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고득점 면접 10개명까지 정리가 됐고 우리가 이제 고득점 면접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서 이제 인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면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실천으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룹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 제가 적극 추천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모아보세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만나서 1시간 정도 연습하시면 돼요. 장시간 하지 마시고요. 딱 1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에 대한 자료는 여기 교재 안에 있는 프로까지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숙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의 목록은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질문의 목록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후속 질문도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끝났다. 자, 한 조가 끝났습니다. 질문이. 그러면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 면접에서 자신감을 갖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작년보다 교재의 양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양이 좀 많은 만큼 강좌 수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실 때 여러분들이 노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만의 노트 그런 것들을 좀 작성해 놓고 또 연습이니까 노트는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연필로 적으세요.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해야 되니까 볼펜으로 쓰는 것보다 연필로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볼펜으로 딱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어떤 내용인지 구조화해서 30초 이내의 답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 면접에서 최종 합격으로 여러분들 연수까지 잘 마치셔서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서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